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두 건의 여론조사에서 EU 탈퇴가 1에서 2%포인트 우위를 보인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27% 하락한 17,780.8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노동시장 참여율 하락, 빈곤층 증가, 생산성 증가 속도 둔화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 고용 부진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미국 경제의 부담 요인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8% 늘어난 553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 2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로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평균 예상치를 웃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브렉시트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제유가가 1% 넘게 하락했고요. 여기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의 순매수에 이어서 장 막판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에 가담을 한 것이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990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거래 대금이 3조 9천억 원 정도로 5월 초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시장에 아직까지 관망세가 짙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은 어떨까요? 6월 23일 목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주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예, 오늘 주제 보기에 앞서서 먼저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를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D-Day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시아 증시가 연일 혼조세입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팽배한 상황인데 향후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이사님?
네, 참 오늘 결과적으로 뚜껑이 열리는 날이죠. 23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이 아니라 현지 시간으로 23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내일 새벽 6시까지 투표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결과는 내일 오후에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내일 시장보다는 다음 주 초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토요일, 일요일하는 주말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영향은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조정폭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크게 우려할 정도의 상황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설사 브렉시트가 아닌다 하더라도 당연히 눌림목의 과정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우주 종합지수가 0.2% 조정을 받았어요. 나스닥 시장도 역시 0.2%. 그러니까 그동안 연속 상승, 2, 3일 상승했다는 자율적인 눌림목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정을 받았다기보다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의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소 관망세를 보였다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자, 장중 내내 상승을 보이던 그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요. 그 여론조사,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조 콕스 하원 의원의 피살 이후에 오히려 여론조사가 브렉시트 반대로 나타났다 하는 보도가 있었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반대쪽의 비중이 높았습니다만, 자, 여론조사 두 곳에서 여론조사 그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오피니움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지난 20일과 22일 날 약 3,0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45% 브렉시트 찬성이 반대 44%보다 단 1% 정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그 TNS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지난주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여론조사를 했죠. 명수는 2,32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했는데 43%가 찬성이 나왔다. 반대 41%에 비해서 한 2%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1%에서 2% 정도 브렉시트 찬성 의견이 나왔다 하는 소식과 함께 유럽과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자, 두 가지죠. 브렉시트 찬성되느냐 반대하느냐. 만약에 브렉시트가 찬성돼서 유로존에서 영국이 탈퇴한다면 그 충격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식시장에서도 그것은 틀림없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급락보다는 그 급락의 폭과 기간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물론 브렉시트가 반대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브리메인 영국이 잔류 쪽으로 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미리 예측해서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곽이 나타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었는데요. 브렉시트가 지나고 나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도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보면 좋을지 이사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국내 시장의 모습이나 흐름의 모습을 보면 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특징은 또 우리 앵커께서도 모두에 초반에 언급해 주셨다시피 국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못 천원 만에 코스피장에서 쌍끌이 매수를 했거든요. 다 매수를 했어요. 국내 기관은 장 초반부터 어제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오후장 막판 무렵에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큰 선수 세력들, 소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템포는 늦춰질 수가 있겠다. 이 브렉시트라는 큰 이슈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그것이 변화의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그 FOMC에서도 이 옐런 의장이
최근 들어서 발언했죠.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했어요. 근데 매파적 발언했어요. 매파적 발언하는 게 뭐죠? 지금 노동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IMF에서도 미국 경기가 기존의 2.4% 성장에서 2.2% 성장으로 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고, 이로 인해서 통화정책 조정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발언을 옐런 의장이 했습니다. 이 매파적 발언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6월 달에는 미국 금리를 동결을 했죠. 7월 달에 인상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지 않느냐. 적어도 아무리 빨라야 9월 달 이후는 돼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현상 또한 그렇게 주식시장에 단순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다. 또 하나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브렉시트가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영국의 국민투표에 따른 모든 만반의 준비는 끝났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브리메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영국 국민들도 브렉시트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기에도 상당히 힘든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로 본다면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상당히 그렇죠. 50대 50이 아니라 오히려 브렉시트가 되지 않을 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0.1%에도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나 돼야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까지는 또 내일장까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의견 여쭤볼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도 거의 오늘장과 내일장까지는 짙은 관망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가운데 일부 테마주나 개별주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최근 주식시장에서 그냥 아주 약간 쇼잉으로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 게 있죠. 네, 신공항 관련 테마주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미 발표되지도 않은 그냥 단순히 루머라든지 어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테마주가 형성되는 종목은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테마주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테마는 지나고 나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신문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테마가 나오죠. 그럼 메모해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주일, 2주일 후에 그때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오늘장 매수와 매도의 팽팽한 균형 속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가운데 소강면을 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가 뭐냐? 불확실성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럼 역으로 가장 큰 호재는 뭐냐?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브렉시트의 국민투표가, 영국의 국민투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현지 시간으로 23일 날 뚜껑이 열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단순한 악재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브렉시트 이후에 시장은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주력 매매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종목별로 접근하는,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을 비축해 놓는 이런 매매 전략이 가능하겠고, 지금 장은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단기 매매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시에는 분할 매수 입질 배팅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관심주로서 반도체 관련주 역시 실적 호전되고 있죠. 네, D램 가격이 상승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역시 증권 시장의 안정에 따라 호재인 증권주들, 그리고 영원한 테마인 바이오와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은, 그렇죠, 분할 매수 전략은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루빨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말라있는 시장이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국과 유럽연합의 운명을 가를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잔류나 탈퇴냐, 기로에선 영국,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유한타증권 김우정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김우정입니다. 예, 드디어 브렉시트 찬반 투표 날이 밝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영국의 EU 탈퇴, 잔류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브렉시트 반대, 즉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시에도 부동층이 현 상황 유지로 돌아선 점이 이런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EU의 이민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브렉시트의 찬성 쪽이 우세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역전이 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면 2차 대전 이후 유럽 역사상 첫 이탈 국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과 EU 세계 경제에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 브렉시트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으나 EU 난민 사태와 파리 테러 등으로 연초부터 브렉시트 반대 여론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계속 브렉시트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에는 다 수긍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투표를 일주일 앞둔 6월 15일 노동당 조 콕스 의원이 피살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민심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층이 브렉시트 반대로 돌아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영국의 EU 잔류를 점치고 있는데요.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는 거겠죠? 예, 일단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앨런 미국 연준 의장이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 각국의 정상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브렉시트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브렉시트 우려가 가라앉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주장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브렉시트 여파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또 만약에 영국이 탈퇴를 할 경우에 아시아 쪽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38조 원가량의 영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38조 원의 우려가 극대화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좀 적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투자 자금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도 좀 단기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한 1분기까지는 영국에서 설정된 자금 흐름이 영국 내 이슈보다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같은 글로벌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가 1분기가 되면서 브렉시트 가능성으로 위험자산 회피 선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영국 내부 자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주식펀드 같은 위험자산에서는 자금 유출이 나타났고 MMF와 채권펀드 같은 안전자산 쪽에서는 자금 유입이 강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5월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은 한 4,60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되면 영국계 자금의 이런 이탈 가능성은 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대로 브렉시트 반대가 결정이 되면 영국계 자금의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수급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영국이 유럽연합에 그대로 남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훈풍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우리 그냥 투자 전략을 짠다면 지금 매수 시기라고 적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하루 전이기 때문에 이걸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전략상 이렇게 막 강한 훈풍, 그러니까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지연 같은 것보다는 좀 파괴력이 좀 적게 나타나겠지만 일단 수급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반대가 결정이 나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 투표 이후 시장에는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김우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어제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국내 증시에서 얼마나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금액적인 부분 좀 살펴볼까요? 전일장 수급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1,72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당겼고요.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300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99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반면에 개인들은 불안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2,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현재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계신데요. 개인과 외국인들이 각각 198억 원, 6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의 209억 원 매도 우위로 어제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었습니다. 이어서 어제자 거래일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쇼핑 카트에 담았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드립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네이버, 고려 아연,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순으로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는 조정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1위로 가장 많이 샀고요. 이어서 SK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사이언스까지 포트에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봅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비트컴퓨터, 중앙백신, 카카오, GS 홈쇼핑, 원익 IPS 순으로 산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는 다원시스, 한국토지신탁, HB테크놀로지, 덕산 네오룩스, SK머티리얼즈까지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어제장 수급 특징주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장에서 거래소 내에서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기관 및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났고 기간 2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2분기는 우려보다 나름 선방한 2분기 실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디램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가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추가적으로 더 줄고 디램의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하반기 수익성도 소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2분기 디램 빗 그로스가 15%로 분기 초 가이던스를 충족할 전망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신모델 출시에 따른 디램 컨텐츠 증가로 당초 예상보다 모바일 디램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램 업체들의 출하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램 출하량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면서 디램 재고가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나노미터 공정 전환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많지 않은 점도 재고가 감소하는 요인입니다. 3분기부터 디램 20나노미터 공정 전환이 본격화되는데 이에 따라서 원가 절감 효과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디램 수익성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생산 초기 낮은 수율로 인한 비용 증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원가 절감 효과는 또한 4분기부터 수익성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낸드도 전반적인 수급 개선의 수혜가 일부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나 하반기 매물이 수급 개선에 따른 주가 회복이 되고는 있는데 생산업체들의 재고가 고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다만 방망이를 조금 짧게 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반영한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이 좀 낮은 편인지 높은 편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2만 5, 6천 원 정도 수준에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3만 원 선까지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3만 3천 원부터 3만 8천 원, 높게는 4만 6천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가 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눌림목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가장 많이 샀던 종목으로 기록이 된 SK 하이닉스 수급 특징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어떤 수급적인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까? 네, 덕산 네오룩스 눈에 보입니다. 기관이 2영업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과도한 주가 조정입니다. 삼성 OLED 투자 포기 우려, 그러니까 OLED TV죠. 투자 포기 우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영향이 반영된 탓입니다. OLED TV 가정을 제외해도 전 세계 OLED 증설 규모는 오히려 당초 예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애플향 SDC 대규모 투자와 중국 업체 투자 본격화 때문인데 현재 2016년 예상 기준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보다는 내년 1분기 이후 어닝 모멘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 업체 투자 방향성은 LCD에서 OLED로 선회 중이고요. 중국발 OLED 투자는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비 30% 정도 증가한 5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비 175.7% 증가한 67억 원 추정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기보다는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전망되고 있는데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46% 증가한 771억 원,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147% 증가한 165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SDC와 중국 업체 대규모 OLED 증설 수혜인데요. 중국 고객사 확보 그리고 레드 호스트 채택 확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OLED 소재 업체의 주가 강세가 눈에 띄는데 연초 대비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는 24.6%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동사 주가는 삼성 OLED TV 투자 포기 우려 때문에 약 28.8% 가까이 하락한 이후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는 3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로 예상돼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또 대기 중 습도가 높아 불쾌 지수도 높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특히 충남과 전북, 제주도의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모두 31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겠고 한낮에 속초 26도, 강릉 27도로 어제보다 크게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31도, 대구 30도, 부산과 제주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